네, 오늘 이렇게 내주시길 부탁해 마지막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김영민의 불금 종목을 찾아라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장 핫했던 섹터 들여다볼 거고요. 또 내일 어떤 종목이 갈까, 어떤 섹터가 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그 테마 찾아드릴 겁니다. 과연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까? 또 그 안에서 대장주가 될 종목 어떤 건지 저희가 꼼꼼하게 파헤쳐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문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샵 2034로 저희 TV 화면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김영민의 불금 종목을 찾아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김영민의 불금 종목을 찾아라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업종 그리고 많은 섹터들이 다양하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태양광, 원자력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줬고요. 수소, 2차전지, 풍력, 전기차 부품, 조선기자재,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종은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오면서 의료기기와 피부 미용 관련주들도 더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오늘의 핫 테마, 태양광 테마가 12%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태양광 관련주들이 떠오르면서 오늘 시장에서 일제 강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S에너지도 13%,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신성ENG도 8% 넘게 상승을 했고요. TCK도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계속해서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태양광 풍력은 약간 좀 이제 고민스러운 구간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슈로 주가가 이제 계속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이렇게 이제 높은 위치에서 거래를 터뜨리면서 막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약간 이제 좀 과열기가 있기는 분명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섹터 안에서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상당히 빠른 좀 순환매가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코멘트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 봐야 할지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기는 철광과 배터리주. 그럼 철광 배터리주를 좀 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요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장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강력한 시세를 분출을 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수혜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다 차지할 거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다 배제를 하고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 정말 빠르게 지금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배터리 3사가 다 미국이 이제 완성차 회사들하고 합작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형제국 공장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어야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책적인 그리고 이제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장 좀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건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이다. 근데 2차전지 소재 종목도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소재라든지 부품은 웬만큼 이제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부터는 또 2차전지 제조 장비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자. 시세가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요. 이렇게 강하게 이제 좀 테마를 좀 붙이면서 주가가 한번 또 급등을 하고 나면 분명히 누군가는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소재주에서 이제 장비주로 좀 그렇죠. 그런 이제 흐름까지 나온다면 이제 진짜 마지막 파동을 좀 준비하는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슈팅이 한번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소재 종목 플러스 소재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소재 종목 플러스 장비 종목들까지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은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요즘 또 반도체 업종은 굉장히 또 소외 맞습니다. 섹터예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관련된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너무 부진해요. 추정치를 연이어 하락 조정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미국 기업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엔비디아, 인텔 이런 기업들 실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사실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때도 실적 되게 좋았고 맞아요. 소재 종목들도 실적 발표해보면 다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하반기 때 이게 되게 좀 힘들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결국은 오늘은 다 CPI로 지금 수렴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고용지표 발표되니까 야 이게 무슨 침체냐 가짜 침체다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이제 CPI 지표까지 이렇게 물가가 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진짜 경기 침체 맞냐. 사실상 경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다면 IT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회복될 거고 오늘 제가 낮에 잠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코멘트를 해드렸는데 DDR5 전환, 네. 인텔이 드디어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를 9월달 이제 개발자 회의에서 이제 공개한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PC용 이제 D램 사파이어 래피즈가 이제 출시가 좀 되면 PC용 D램도 DDR5 전환을 해야 될 거고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버 D램에 대한 이제 부분들 그러면 7월달에 급락했던 이제 D램 가격도 하반 경직성을 좀 만들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아주 혹독한 겨울이 오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국내 이제 소부장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낙폭 과대에 대한 이제 모멘텀으로 기술적인 반등에 한번 좀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섹터들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살펴봐야 될지 내일 시장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모멘텀 플러스 해외 수주 모멘텀 2연타. 네. 원자력이네요. 네, 원자력 내일 이제 저는 좀 봐야 되는 게 네. 어쨌든 태양광 풍력은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상단에서 올랐어요. 지금 거래가 이제 터진 종목들이 네. 조금 있어서 약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새롭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원전과 아까 얘기했던 수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이제 기술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일도 저는 일단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된 수혜주 중에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자라는 게 제 이제 의견이고요. 네.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도 그냥 공격적으로 조금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만한 종목들 좀 추려봤는데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그다음에 우진이라든지 오르비텍 같은 종목들. 아까 이제 한 줄로 또 요약을 했던 것처럼 이게 정책적인 모멘텀 플러스 해외 수주, 이집트 수주가 이제 아마 조만간에 발표가 좀 될 거고 네. 지금 동유럽 쪽이 이제 루마니아라든지 체코, 특히 폴란드 이런 쪽에서 대규모 이제 발주가 나올 수 있고 어저께 이제 나왔던 이슈가 네옴시티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빈쌀만이 또 한국 온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또 다른 이슈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모멘텀을 좀 감안했을 때 이 종목들 내일 아침에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 섹터 잘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고요. 또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가 좀 올릴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제약바이오예요. 제가 아까 이제 내일은 진짜 좀 게임하고 오히려 제약바이오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시장이 아주 빠르게 이제 순환매하는 사이클을 얼마나 잘 좀 분석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저는 투자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번 주 월, 화, 수, 목 4일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냥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맞아요. 수혜주. 태양광, 풍력, 그렇죠. 네, 2차 전지. 모조리 그냥 그런 종목들만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아, 근데 이제는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투자 심리가 좀 안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장 섹터 종목들 쪽으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 월, 화, 수, 목 4일 동안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동안에 게임 업종과 제약바이오 업종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당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주목을 한번 받지 않을까. 오늘 뭐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도 나름대로 견조하게 좀 잘 버텼고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 그리고 오늘 시간의 시장 빌 게이츠 이제 방한과 관련된 이슈 백신 관련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CMO 기업 역시 이제 파미셀 같은 이런 종목들이 내일 오전장에 동반해서 조금 상승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불금을 보낼 수 있는 불금 종목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불금 종목 저는 제약바이오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뭐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원전, 뭐 수소 관련된 종목들 중에 오늘 많은 종목들을 언급드렸으니까 저는 그 종목들도 다 좋은데 제가 바라보는 뷰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파미셀이라는 종목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제가 파미셀을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전문가도 오늘 파미셀을 추천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네, 근데 왜 가지고 오셨죠? 왜 매니저님? 갖고 왔냐면 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아.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네. 시장은 의외로 그 종목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에서 또 대장주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이제 빌 게이츠 방한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시간에서까지 강세를 보였다는 거. 네. CMO, CDMO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분명히 좀 모멘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파미셀은
실적까지 아주 좋아지고 있다. 1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50%가 증가를 했고 뉴클레오 시드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2분기 공장 증설이 완료가 6월 말에 이제 끝났거든요. 하반기 때 실적 반영이 될 거고 네. 내년 말에는 3공장까지 이제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뉴클레오 시드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RNA 기반의 의약품들 제조, 백신뿐만 아니라 일반 의약품도 여러분들 RNA 기반으로 제조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 제조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하는 기업이고요. 주가 차트도 보시면 정말 좀 매력적으로 낙폭과대 구간 딱 벗어나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톡 밀어주면은 바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거 놓여있기 때문에 파메셀을 한번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이제 종가 근처 한 14,0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한 15에서 20% 정도 잡고 16,5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드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리면서 내일 이제 불금을 화려하게 좀 보낼 수 있는 종목으로 파미셀 분석해드렸습니다.